4월 23일 똑딱이 방송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이제 쉽지 않았던 4월장도 5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제 양시장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하나는 주도 시세는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반등했다는 점. 또 하나는 외국인의 파생 매도 포지션상에 적극적인 청산이 동반되지 않은 지수 반등이었다는 점이었죠. 오늘 지수가 반등의 연속성을 보여나가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미비점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무슨 소리냐? 바이오가 이젠 주도 시세다. 오늘도 봐라. 지수가 눌렸어도 바이오는 상승했다. 헛소리 하지 마다. 바이오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주도 시세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시세, 증시 전반의 분위기를 점프업 시켜줄 수 있는 시세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2차 전지가 과거에 그랬었고 이번에는 AI 반도체가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죠. 오늘 바이오가 오르고 선방했지만 지수는 하락 마감했잖아요. 바이오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는 올라갔는데 지수는 눌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주도 시세가 아니고 대안 시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장이 어려울 때는 대안 시세로의 매매도 훌륭한 방법이겠죠. 저도 바이오 종목을 꾸준히 언급합니다. 똑딱이 방송에서도 벌써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스코텍과 ST팜 이런 종목들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따 한번 차트는 살펴보겠고요. 4월에 어려운 까다로운 구간에서는 바이오, 조선, 화장품 이러한 섹터의 매매가 그래도 수익을 주는 그러한 좋은 대안 시세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란 이스라엘의 분쟁에 있어서는 이란의 외무장관이 며칠 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 일요일에 예상해드린 대로 양국 간 당분간은 다소 잠잠한 국면에서 상황이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오늘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0.8999원 하락해서 1378.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 잠시 위로 이렇게 움직일 듯 했지만 1380원 마디의 돌파 없이 1375원과 1380원 이 범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마감을 했어요. 일단 어제와 오늘은 일요일 방송에서 예상해 드린 대로 큰 변동성 없이 박스권 등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중동과 환율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6.42포인트 약세 마감이죠. 약세 마감인데요. 자, 음봉 마감이죠. 음봉 마감. 그러나 어제 회복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입니다. 어제의 반등 의미를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제 주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주봉 20주선 위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다시 오늘은 살짝 아래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650포인트에 접근하면서 다시 저항 매물이 생긴 거죠. 오늘 고점이 2641포인트였죠. 자, 이번 반등은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즉 반도체 이외에 대안 시세로 반등이 유도되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갔다가 다시 매물 소화했다가 반등이 나갔다가 다시 매물 소화했다가 이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조정을 거친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은 어쨌든 대안 시세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어제 반등을 했지만 다시 오늘 또 눌리고 이런 과정으로 어제 예상해드린 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5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반등으로 양봉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일단 긍정적인
그러한 반등의 포인트를 계속 유지는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내일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 물론 뭐 아래로 또 내려가면 또 관악폭 영역입니다. 또 그러나 어쨌든 5일선을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은 지지권을 형성하는 과정이구나,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지지권을 형성하는 과정이구나, 뭐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역시 살짝 보합 아래로 마감되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내일장 5일 이평선 위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래도 일단 긍정성을 찾아 나갈 수 있겠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지지권 형성 과정이다. 물론 아래로 또 내려가면 코스닥 역시 관악폭 영역이니까 뭐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면 아직 시간적으로 지지권 형성 과정이구나,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일단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동 불안도 없었고 환율도 박스권으로 변동성 없이 안정적이었는데, 그리고 미국 증시도 반등했는데 왜 오늘 한국 증시는 오르지 못하고 또 눌렸는가? K 주식은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려온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것이 뭐죠? 바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죠. 자, 어제 지수 반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선물에서 3183계약이죠. 3183계약을 환매수했지만은 본격적인 상승 반전으로 보기에는 누적 매도 포지션과 비교할 때 환매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다. 이렇게 어제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다시 3608계약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적 매도를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6월물 선물은 현재 46,728계약 매도 누적 중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두 가지를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먼저 미국 증시에서 놓고 볼 때 나스닥 지수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는 대로 아직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의 반등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5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의 반등이었죠. 즉 저항을 돌파하는 반등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역시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볼 때 아직은 좀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아래로 추가로 하락해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어제 저점 이하로 내려간다면 다시 나스닥은 관악폭 영역으로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번 4월장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4월 시작부터 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장이었어요. 그죠? 4월 시작부터 해서 그대로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놓고 보더라도 바로 이게 4월 첫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4월 첫 거래일부터 이후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 월간 단위로 볼 때 뭐 3월 한 달, 4월 한 달 이렇게 월간 단위로 볼 때 세 가지의 체크 타이밍이 있는데요. 하나는 월초 시작부터 하락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4월은 조정의 방향성이 존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죠?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똑딱이 방송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 이후는 5일 이동 평균선의 회복이 없으면 주의하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 중에,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죠. 월 중에 방향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이번에는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월 중에 양봉으로 반전되는 경우죠. 그래서 4월의 음봉을 양봉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상황 반전이 있었는가인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4월 이제 5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4월을 그대로 조종장으로 인정하고
5월장의 반전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5월장에 가서 기대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마지막 세 번째 수순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매도 포지션을 적극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유가를 갖다 놓고 볼 때요. 국제유가가 1월, 2월, 3월에 쭉 위로 올라가다가 4월에도 올라갔어요. 올라는 갔는데 보시다시피 4월에는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의 이런 중동 부분도 지금 이제 좀 잠복되는 상황으로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은 4월 후반 그리고 5월 초에 국제유가가 만약에 아래로 더 떨어진다. 이 조건이 만약에 만족이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PI 같은 게 이제 또 개선되고 그러면서 또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이후에 증시가 또 빅테크 중심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또 반등하고 뭐 이런 수순을 또 밟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순이 제가 예상하는 이 수순이 맞다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려면 국제유가가 남은 4월, 5월 초에 밑으로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4월 말 5월 초 외국인 포지션 그리고 국제유가의 동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서 놓고 보면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빠졌어요. 외국인 매도가 좀 존재합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눌러갖고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추가 하락했는데 그러나 하락할수록 이제는 과매도 영역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과매도 영역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예요? 추격 매도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어제 오늘 그래도 버티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야 올라서야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야 실질적인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미반도체 원래는 어제 흐름상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반등하기 어려운데 뭐가 나왔어요?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이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약간 깨고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오늘 고점이 저항이 된 건데 따라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5월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5월 암학회 같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쪽 바이오죠. 바이오에서는 자, 오스코텍 그죠? 오스코텍 그리고 ST팜 제가 꾸준히 언급해온 종목들입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레고캠바이오에서 리가캠바이오로 이름은 레고캠바이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레고캠바이오에서 리가캠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리가캠바이오가 보시는 대로 기준선 위로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지지로 전환하면 다시 볼만하다. 이렇게 리가캠바이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편입 가능성이 있는 알테오젠도 20일 이동 평균선 분홍색 선 위로 올라서면 관심을 갖고 좀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하고 미중 갈등의 수혜 섹터죠. 조선 쪽은 HD 한국조선해양이 기준선을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기준선을 지지로 전환하면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한화엔진인가요? 실적 호조 발표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찍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어쨌든 조선 쪽은 또 실적 개선 이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에서는 제가 성광밴드 한국카본 최근에 언급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늘도 두 종목 모두 반등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코멘트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하는 모습이 확인됐죠.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성화이텍
이 종목을 어제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 분홍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9,211원에 있는데요. 여기를 지지로 유지하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